안녕하세요, 리크입니다. 오늘도 가죽 공예를 할 건데 이번에는 이런 카드 지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죠? 패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보란에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사이즈를 다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웨피, 포켓 베이스, 포켓 이렇게 세 가지 패턴이 필요하고요. 웨피는 한 장, 포켓 베이스는 두 장, 포켓은 네 장이 가죽이 필요합니다. 만든 패턴을 이용해서 가죽에 송곳으로 그린 다음에 칼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를 때는 항상 칼, 손 조심해서 자르시길 바랍니다. 손 잘라먹으면 안 돼요잉. 이렇게 하면 웨피 한 장, 포켓 페이스 두 장, 포켓 네 장이 나옵니다. 가죽이. 지금 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제가 PR을 해온 가죽이기 때문에 안쪽이 마감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단면 마감재를 이용해서 안쪽을 다 마감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죽 마감이 끝났으면 포켓을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저런 식으로 사선으로 밑에 부분을 날려주고 위쪽 부분은 라운딩 처리를 해줄 거예요. 저렇게 패턴지를 하나, 다시 가공 패턴지를 하나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부분을 왜 날려줬냐면은 지금 이렇게 가죽이 여러 겹이 겹치는데 밑에 쪽을 날려주지 않으면 되게 많이 뭉툭해지겠죠, 바느질 하는 곳이. 그래서 저런 식으로 가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가공된 패턴지로 이제 포켓을 가공을 해주면 되는데 두 장은 위쪽 라운딩만 처리해 주시고요, 두 장은 라운딩 그리고 밑에 사선까지 날려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포켓 베이스 위에 완전 가공된 포켓을 하나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 라운딩 처리만 한 포켓을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되게 얄쌍하게 겹치는 게 없이 포켓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얇게 만들어지죠. 아주 좋습니다. 이제 입구 부분은 엣지 베벨로로 마무리 해주신 다음에 단면 마감재 똑같이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감이 끝났으면 라운딩 처리만 한 곳에 저희가 똑딱이를 달아줄 거예요. 저런 식으로 두 개의 똑딱이를 달아주시면 됩니다. 달고 나서는 항상 이렇게 잘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포켓 베이스에다가 저희가 포켓을 달아줄 거예요. 저런 식으로 10mm 단위로 밑으로 내려서 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붙일 부분은 칼을 이용해서 가죽을 벗겨 주신 다음에 본드 칠을 해야 잘 붙습니다. 긁어낸 가죽 부위에 본드 칠을 하신 다음에 가공된 포켓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디바이더 간격은 4mm 정도로 해서 목타 칠 부분을 선을 그어 나가셔야 저희가 일정하게 목타를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목타를 쳐서 바늘구멍을 만들어 주세요. 저희가 이 부분을 왜 바느질을 하냐면 두 번째 포켓에 넣었을 때 카드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바느질 해주셔야 됩니다. 바느질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해주세요. 사실 가까이 보면은 그렇게 깔끔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초보자기 때문에.
실을 잘라내고 마무리는 그냥 라이터로 지져주시면 됩니다. 이제 라운딩한 포켓을 포켓 베이스에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포켓 베이스 입구 부분도 엣지 베벨러를 이용해서 마무리 해주세요. 자, 이제 외피에다가 포켓 베이스 붙일 부분을 표시한 다음에 가죽을 긁어주도록 합니다. 다 긁어주신 다음에 포켓 베이스를 표시한 부분에 다시 붙여주시면 돼요. 다 붙여주신 다음에 모서리 부분은 라운딩 커터를 이용해서 다 라운딩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디바이더를 이용해서 외피 부분에 4mm 간격으로 선을 그어준 다음에 저희가 아까 했던 목타 바늘 구멍을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보면은 저희가 모서리 부분은 라운딩 처리를 했기 때문에 목타로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목타로 표시를 하신 다음에 나중에 마름 송곳으로 모서리 부분만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서리 부분은 마름 송곳을 이용해서 뚫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인내와 고난의 시간이 왔습니다. 저 한 바퀴 다 바느질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이걸 한 번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을 길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하다 보면은 계속 엉키고 제가 아직 초보라 그런가 바느질이 쉽지만은 않아요. 하다가 한번 꼬이거나 이러면 진짜 화가 나가지고 요새 성질이 좀 더러워졌나?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한번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아주 힘들게 하루 종일 바느질을 합니다. 저게 별로 안 걸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한 한두 시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0분이면 할 것 같았는데 최소 1시간 정도는 걸리는 것 같습니다. 뭐 잘하시는 분들은 금방금방 끝나겠죠. 그리고 할 때마다 제가 지금 하는 일이 미싱으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미싱으로 한번 박으면 한 2분이면 될 거. 2분도 안 걸리겠다. 2분? 1분이면 될 것 같은데 핸드메이드의 맛을 살리기 위해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안쪽은 실을 잘라내고 라이터로 마무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여러 개의 가죽이 겹쳤기 때문에 아무리 재단을 잘했어도 0.1mm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사포질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로 뭐 엣지 베벨러 그리고 단면 마감재로 해서 다 마감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조금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얼마나 신경 쓰느냐에 따라서 핸드메이드 지갑의 그 퀄리티가 나눠져요. 그러니까 최대한 가죽에 오차가 없을 수 있게 사포질 그리고 뭐 엣지 베벨러, 단면 마감재 아주 매끈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카드 지갑 케이스를 만들었습니다. 뭐 생각보다 시간은 바느질 때문에 좀 오래 걸리네요. 이제 뭐 카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마 처음 만들면 좀 빡빡하게 들어갈 거예요. 근데 몇 번 누다 보면은 가죽이 좀 늘어나가지고 잘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닫으면 이런 식으로 카드 지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심플하고 가죽이 이게 PR을 한 거라서 좀 가벼워요. 그래서 들고 다니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 반지갑 만드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 이건 좀 많이 버벅거릴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이 반지갑 만드는 걸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